와, 이 풍경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죠. 근데요, 이 신비로운 공중도시가 대체 왜? 또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마추픽추 하면 잉카 황제의 호화로운 별장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도시 전체가 사실은 돌로 새겨놓은 거대한 우주의 지도고 성스러운 순례길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마추픽추가 왕실 휴양지였다는 이론입니다. 뭐랄까, 구름 위에 지어진 황제만의 여름 궁전이라니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실 영지라는 개념이 바로 이 정설의 핵심인 거죠.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잉카의 위대한 왕 파차쿠티 황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냥 같은 여가도 즐기고 때로는 중요한 나란 일도 보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알려진 마추픽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익숙하고 낭만적인 이야기에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들이대 볼 거거든요. 바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걸로 기존 이론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필요한 가정들을 싹둑 잘라내 보겠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원칙은 간단해요.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제일 좋은 설명이다. 이거거든요. 굳이 증명도 안 된 복잡한 가정을 덧붙여서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살펴볼 자료의 저자는 바로 이 날카로운 면도날로 왕실 영지설의 허점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 아닌가요? 이 왕실 영지설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가정들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탄탄한 증거가 아니라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낳는 그런 구조예요. 첫째, 여기 원래 이름이 피초였을 거다. 가정. 둘째, 그 피초라는 딸이 파차쿠티 황제 거였을 거다. 또 가정.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걸 개인 별장으로 지었을 거다. 이것도 결국 가정. 각 단계마다 전부 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뿐인 거 보이시죠?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세 개의 가정만 있고 이걸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와, 이 한 문장이 기존의 통설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낡은 가설을 치우고 그 자리에 뭘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마추픽추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잉카인들의 우주관과 깊이 연결된 성스러운 순례지였다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잉카에서 유일하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순례지 티티카카오호수의 태양의 섬 지도고요. 오른쪽이 바로 마추픽추 지도입니다. 어떠세요? 뭔가 소름 돋게 닮지 않았나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두 지도의 유사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이론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두 건 모두 일부러 찾아가기 힘든 아주 외딴 곳에 있죠.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이세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둘 다 성스러운 구역과 바깥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고요. 순례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태영의 섬에는 신성한 바위가, 마추픽추에는 저 멀리 웅장하게 솟아있는 와이나픽추가 바로 그 종착점이죠. 이 정도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마추픽추 순례길은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추픽추라는 도시 전체가 어떻게 잉카의 창조 신화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는지 저와 함께 그 신화의 길을 직접 걸어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추픽추는 그냥 돌로 만든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잉카의 시조들이 겪었던 그 신화 속 여정을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재현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체험형 무대였던 거죠. 말하자면 돌에 새겨진 인터랙티브 스토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순례자들의 첫 발걸음은 바로 도시 입구의 채석장에서 시작됩니다. 여긴 일부러 다듬지 않고 좀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놔뒀는데요. 이게 바로
최초의 잉카인들이 땅속,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겪었던 혼돈의 여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인 셈이죠. 그 혼돈의 지하 여정을 통과하면 순례자들은 드디어 신성한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 세계의 창문이 있는 신전을 마주하게 되죠. 저곳은 신화 속에서 잉카의 조상들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전해지는 장소, 탐프토코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곳입니다. 신화가 눈앞에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여정의 클라이맥스, 인티와타나에 이릅니다. 이 작은 피라미드처럼 생긴 구조물은 잉카 조상들이 쿠스코 계곡을 발견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신성한 산, 와나카우리 언덕을 상징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 걷는 신화적 여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깊고 심오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대체 왜 갑자기 텅 비어버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마추픽추의 또 다른 미스테리,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왜 갑자기 사라져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보면 잉카 제국이 얼마나 빠르고 또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가 고작 168명의 군대를 이끌고 도착하는 걸 세작으로 딱 1년 만에 황제가 사로잡혀 처형당합니다. 물론 그 뒤로 36년 동안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1572년 마지막 황제마저 처형되면서 위대했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만 명의 대제국이 고작 100여 명의 군대한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질병이었어요.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잉카인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둘째, 기술 격차. 말 그대로 돌도끼와 강철검의 싸움이었죠. 셋째, 정보의 부족. 문자가 없었던 잉카는 바깥 세상, 특히 스페인의 잔혹한 정복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분열. 제국은 이미 내전으로 약해져 있었고 잉카의 지배를 받던 부족들이 오히려 스페인 편에 붙어버렸던 거죠. 제국이 무너지자 신들을 만나러 가던 그 성스러운 순례도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석 자료에 나오는 이 시적인 표현처럼 태양의 길 그 반대편 끝이었던 이곳 마추픽추는 그렇게 수백 년간 깊은 침묵 속에 잠기게 된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일부러 세상과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는 것. 그 비현실적이고 이세계적인 느낌 자체가 순례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개인적인 휴양지가 아니라 신과 우주를 만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추픽추를 그냥 아름다운 유적지가 아니라 잉카인들의 우주관과 신화가 담긴 거대한 지도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마추픽추가 하늘의 지도였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또 다른 고대의 경이로운 유적들도 그저 돌과 건물인 척하며 우리 모르게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